많이 먹는 풍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인류학적 테마로 보면은 바기도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 말의 실행력이 있는데 우리 그 현실 문화에서 지금은 많이 먹는 것도 되게 권장을 할까 뭐 그런 영상도 많고 많이 드시는 유튜버가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런데 금식하는 자의 말의 실행력,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처묵처묵하는 어떠한 풍경 이런 거는 말의 실행력이 이렇게 그 신비한 유력이 쭉 떨어져 있는 시대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도 아닐까. 이야기꾼이죠, 이야기.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그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자, 때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1번 빼면은 뭐냐면은 다 사회적인 거예요. 여기서 자, 유리쌤 보이시죠? 1, 2, 3, 4, 5, 6 중에 1부터 다음이 끊어지죠. 1부터. 1은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이고 나머지는 싹 다 공동체적인. 어, 그래서 일단 그 즐거움, 재미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오늘 오후에 하는 남해나 선생님께서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신의 발명의 마지막 챕터에 신화라고 하는 게 너무 엉성한데 재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에 요거 갖다 두면 다 들어맞죠. 그러니까 무문자 사회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재밌고 그 안에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가 신화의 찌꺼기인데 아니면 그 전통 사회에서 내려오는 민담 있지 않습니까? 민담은 기본적으로 요 기능을 만족시키는데 아무리 뭐 사소한 거라고 해도 질서 유지 요까지 갑니다. 사회를 특정한 감수성과 지식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재미 속에서 가지고 간다. 즐거움 이런 거 이제 아주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에 이제 유리쌤이 또 잘 포착해 주신 게 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바람 소리 여기 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 자, 유리쌤 여기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람 소리에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제 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인용만 해놓고 해석은 뒤에 나오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모저모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옛날 사람들은, 선사시대는 이렇게 막 하면서 도대체 왜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내가 내는 소리, 왜 중요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또 그만큼 허튼 소리도 많고, 듣지도 못하는 소리도 많은데, 소리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우리 가져가 보아요. 이게 질문 되게 근원적인 질문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푼 책이 그 의식의 기원입니다. 이게 줄리언 제인스인데요. 줄리언 제인스인데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어, 선사인들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부제일걸요. 신의 목소리가 뭐냐면 아니 그 성경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데 그 음성에 대해서 아주 그 인간은 중요함을 매우 쳐왔다입니다. 지금은 시각 문화가 전면화되어 있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중요해 보이고, 동화를 앞으로 이제 요 시즌이 끝나고, 일단 5월은 방학, 5월은 때려 놀고요. 때려 노래 부르면서 놀고, 그런데 이제 동화를 읽을 때에도 이런 거를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장면이랄까, 왜 그럴까? 뭐, 지금 이 선생님도 답은 막 딱히 내리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툭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옥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바람 소리에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 안데르센도 바람 이야기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요, 동화에. 다 까먹고 있었네요. 안데르센이라니.
바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경계 없이 다니고 뭐 그런 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데 걔가 소리가 있네. 하여튼 바람 소리. 안데르센을 저희 깜짝 놀랐는데 안데르센도 그 인어공주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눈의 여왕 이런 것처럼 어디 멀리 갔다 오는 얘기 많이 썼잖아요. 내 방신이야 내 방신. 안데르센 그러니까 어, 다른 세계와의 관계성을 그렇게 주체 중심적인 안데르센, 나 이쁜 거 알아줘, 이런 거를 이제 주제문으로 쓴 안데르센조차도 바람 얘기를 썼다든지 이렇게 공감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많이 썼네요. 바람 중요하다. 바람. 자, 연하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는 왜 바람에 그렇게, 음, 그러게요. 진짜 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 근데 또 나뭇잎 흔들리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약간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음,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도. 아주 좋네. 저는 그 소리에만 주목을 했는데 선생님들 말씀 듣고 나누고 보니까 바람 자체가 가진 뭔가 뭐 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람은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뱃사람 있잖아요, 뱃사람. 뱃사람이 읽어야 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 해류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튼다, 분다, 이거, 그러니까 바람의 느낌, 습도, 질감, 온도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또 요거가 지금 드는 생각이 미야자키 하야오도 바람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바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 얘기죠. 이 그림을 그리기로는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그려요, 이거를. 날리는 이거를. 그런데 그 나우시카부터 난다, 바람을 탄다. 나우시카에 이제 바람이 안 분다 이런 게 되게 멸망하는 장면처럼 오기도 하는데 바람 자체 이렇게 그럼 가져갈까요? 소리의 공간감성도 있고 화용성도 있고 이거랑 포함해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 반응 이런 거, 그다음에 진리, 지혜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말은 1페이지 행하고 작용하고 생산하고 성취한다. 여기서 성취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들어가. 그러니까 주술적이죠. 주술이라고 하는 게 행작용, 생산 요까지는 이제 일반인데 성취한다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목표하는 바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조작적이고 주술적이고 주술은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주술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참 재밌죠.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참 안 됩니다, 저는. 하도 뭐 마음대로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계속하는 훈련을 해야 이게 그냥 툭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땅에서 농작물을 길어낼 수준까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가 본 거는 말이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의 말은 성취가 안 되죠. 바다가 뭐 되게 힘들게 말하고 있죠. 엄마 밥 줘 아니고 막 울고 막 하고 몸을 쓰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원하는 거 하나 얻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거 냉장고에서 요거 꺼내서 요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가 엄마 그 풀무원에서 나온 요거 가지고 물 2스푼 넣어서 뭐 3시 좀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막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주술사 있지 않습니까? 주술사. 이 주술사의 말은 성취력에 있어서 1등이죠, 1등. 말하면 된다 아닙니까? 말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노프스키는 산호섬 사람들은 그래가 아니고 이거를 화용론, 그러니까 인간 언어의 보편 모델로 가져오려고 하죠, 지금. 말노프스키가 우리가 읽었던 1권에 보면은 이 책은 농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말루프스키는 산호섬 같은 무문자 사회에 뭐 대충 사는 사람들 농경을 딛고 서구 사회에 트랙터가 나온다. 이게 아니고, 이게 보다 근원적인 모델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말의 차원에서 이제 그 끌어오는 거죠. 말은 다 활용적인 거야. 주술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주술사까지 포함하면 수준이 있습니다. 요거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 말에 수준이 있다는 말이 어, 뭔가 좀 생각할 거리인 것 같아요. 말에 수준이 있다. 그냥 말이 다 말이 아니고,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준이 있다는 말, 어, 그러니까 성취력이 있다는 말이 뭔가 막 이렇게, 음, 몰래 뭘 써서 어떻게 의도해서 그, 그리고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막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네네네네. 그런 말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성취한다는 거는 훌륭하게 성취한다는 말이니까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말이 행동의 도구인데, 이 키워드 뽑으신 것도 너무 좋다. 그런데 성취하다에 저는 이 노트를 박이도, 그러니까 박이도 정도가 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델 자체는, 그러니까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오케이, 어떠십니까? 대단한 위치에 말이 있구나 싶네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큰 힘을 가진 거예요. 주술사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하는 말은, 그리고 그 기억나시죠? 말 못하게 하잖아요. 주술 때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는 요걸 이끌어 해가지고 주술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주술사는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터부가 걸린다는, 굶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다, 모델이.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데, 이 모델 자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주술사 모델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연하쌤 어떠십니까? 음, 어떤 사람의 말은 되게 잘 들리고, 어떤 어,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되게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얘기한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되게 잘 들리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나 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말들을 되게, 왜 저 사람이 말하면 더 잘 들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도? 이런 주술적인 힘? 이런 것들을 뭐 배웠을 수도 있고, 타고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게 궁금하면서, 그런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누구나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위치의 힘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 너무 좋네요. 이게 말이 실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닥쳐! 이러면 애들이 그냥 조용히 하고 공부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 뭐야? 조용해! 이래. 진짜, 힘 빠지게. 어, 근데 말의 그러니까 주술사다, 주술사. 성취를 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지가 않다와 이 사심이 없어야 된다. 말을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얘기가 돼야 성취가 되냐면 주술사. 오크님 좀 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 말은 잘 들리고 누구 말은 그냥 흘려듣고 하는 게 그냥 말이 나오면 그게 그냥 바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말 네. 내용 떠나서 참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세상에. 이게 중요해요라고 할 필요 없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술사 라면.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연하쌤 말씀하신 그 표현도 좋네요. 어떤 사람의 말이 잘 들린다는 게, 자, 여기서 이어가면은 내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격이랄까, 주술성이랄까, 이게 성취력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넓은 수련,
자, 그다음에 이제 1페이지 두 번째에 말의 화용적 힘이 최고점에 달한다. 근데 성스럽고 일상적인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냐면 이게 수준이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더욱 들었습니다. 최고점이 있고 그냥 뭐 별로 뭐 따지지 않아야 될 최저점이 있냐 그냥 그 우리 바다가 에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해도 자기 원하는 거 좀 얻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성스럽다고 안 한다. 그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좀 낮은 거고 최고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계적입니다. 말의 위계.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니다. 누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누가 한다는 모델이 주술사다. 그래서 1페이지에 행동의 도구 최고점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 주술사 모델 가지고 와볼까요? 그러면 주술은 뭐냐면 이제 돌아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문제까지도 주술사는 힘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땅을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방어적이다. 이런 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가 전쟁. 이제 목숨이 달린 치명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표현.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요약해 주신 거의 핵심은 이첫 번째 두 덩어리, 요거 빨간 줄로 가지고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대해서 의미를 말의 효과로 보는 한 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까지도 말의 구속력이 그 펼쳐지는,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는 데까지도 말의 힘이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의 효과 1번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범위가 것이다. 그 뒤에서는 이렇게 넣는 표시를 하고 초자연적인 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138페이지 유리쌤 인용한 거예요. 창조적이다. 요 단어를 아까 번역도 창조적이다 이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창조적이다 이러니까 번역을 하는 것도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 어떤 책으로서의 대화적 관계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상 과학 의미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농경이죠. 말은 키운다. 특히 농경 주술이 어, 그러니까요. 타이투, 뭐, 뭐, 하고 야자 열매 없던 걸 낳게 한다. 이런 게 이제 주술성이고, 그런데 이제 유리쌤이 더 강조해 주신 게 교육인데, 요, 요 뒷부분 좋습니다. 트로브리안들이 이상적인 경작자, 이 사람의 말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주 수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술적. 그래서 그 박이도가 사실은 최고 경작자와 거의 이렇게 그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 그 실용적 능력에서도 아주 이렇게 잘하고 있어야 주술적 능력도 가지니까 어떤 사람 말이 잘 들린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의 관계가 되게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 말은 뭐 옳긴 한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네 이런 거는 삶이 그 말이랑 이렇게 이제 기술적 차원에서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선생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거는 제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 그냥 하는 말이다. 그냥 그런 거 같고요. 어, 이게 거의 근접할 때 우린 잘 들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듣기도 하지만 말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준도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요까지 정리한 거에 대해서 유리쌤이 이제 좀 더 정리해 주십시오. 요까지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5장. 음, 그 이제 인류학자가 아주 그 참여 관찰을 하러 들어간 어떤 특수한 사례들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보편적인 거를 건져갖고 온다는 게 너무 훌륭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류학자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진도 중요하고 요새는 영상도 중요하겠지만 말로 해설을 해내기 위해서 또 고통의 시간과 통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 그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되게 수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수준이 높다는 말이 아주 다르게 다가오네요.
일권은 산호섬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애를 3명 키워봤는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kov스키라는 요 그 학자가 아버지로서의 자기 경험을 이렇게 직접적인 인류학 생각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포지션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바가 되게 넓고 깊기 때문에 농부로서의 나, 저 같으면 상둥이의 엄마로서의 저, 아니면 내가 여성으로서의 나, 뭐, 이런 데에서 이게 이제 아주 되게 독특하죠. 참여 관찰, 여기는 이제 자기입니다, 자기. 애를 키워봤던 이해인데. 근데 아까 율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산호섬을 가지고도 보편에 이르러야 되고, 자기 애를 키우는 거로부터도 보편적인 데에 이르러야 되죠. 여기서 이제 대화를 또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도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새 아이, 애를 3명을 키우셨네요. 유아기 언어의 의미인데, 식탁의 음식을 찾으라. 이거 아시죠, 동화? 그러니까 이 동화에도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인데요. 동화의 저주들이 다 말로 나오고, 너는 이제 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동화의 발화들 있지 않습니까? 동화의 주술성은 저주의 형태로 오죠. 그러니까 누구를 뭘 못하게 하고, 누구를 뭘 하게 하는 그 말들, 언어적 차원이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식탁과 음식을 차려라. 이게, 베키나 작가가, 왜 그 구름빵, 베키나 작가가 그린 것 중에 부풍 이야기인가, 부풍 아저씨인가가 있는데요. 저는 동화책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점점 중요해지더라고요. 동화책의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백희나 작가의 그게 이거 식탁을 음식을 차려라. 뭐 요런 거 이제 명령문이죠. 명령문. 그래서 이 핵심은 애들이 말의 힘을 믿는다. 말이 있으면 바로 이게 그 신비에서 위력이 있다. 요게 일반적인 인간이 나고자라면서 갖게 되는 말에 대한 태도다. 요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애들 얘기를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도 있지만 트로브리안드 선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이나 요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의 신비한 위력을 푹 잠겨 있는 유아기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다. 여기서 두런두런 얘기를 해볼까요? 말의 신비한 위력에 대한 간증도 좋으시고요. 뭐 키우시면서 아니면 간증을 해볼까요? 어떠십니까? 네, 연우쌤. 네. 어, 진짜 그동안 제가 의사소통 모델만 말을 생각했다가 그 신체적 몸짓 그리고 지시적이고 그렇다는 거를 생각을 되게 못했던 것 같은데 진짜 아이들은 자기의 몸짓과 막 이제는 뭐 이거 저거 뭐 이 정도는 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아니 예. 어, 이거야? 이러면 아니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바다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준다든지 뭐 먹을 거를 준다든지 이렇게 저를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도 어, 이제 바다를 조정하기도 서로 이렇게 아까 그런 화용적인 몸짓과 지시와 그리고 그렇게 키우는 과정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깨닫고 정말 어른의 말을 그대로 또 복사 붙여넣기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처음엔 아씨 이런 거 그냥 그런 말 끝에 있는 그런 말투도 다 따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범인이 어머님이셨는데 범인 아무튼 어머님이 나 그런 말 안 해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 말버릇을 이제 아이로부터 이렇게 거울 삼아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그 부정어를 먼저 배우나 봐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어에서 시작한다고 레ヴィ스트로스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페이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금지 있잖아요. 금지. 안 돼. 그러니까 엄마도 부정어로 해요. 엄마도 부정어. 그러시죠? 엄마가 하는 말 중에 대부분 그 10의 9가 안 돼 아닙니까? 뭘 해보라고 하셔요? 아니, 저희 애들이 저한테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이걸 그래 안 돼. 엄마 친구 집에서 자고 안 돼.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뭐 이거 안 돼. 왜 그게 그 부정어로부터 이게 이제 그 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단 그 요거 자체가 이제 재밌는 포인트다. 안 돼. 동화도 하지 마. 안 돼. 뭐 이렇게 부정어가 언어적 조건이 우리가 뭐 긍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금지로부터 출발한다. 이것도 이제 되게 생각거리고 두 번째 아까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아니건 기건 그 바다가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를 가지고 말에 힘을 느끼는 거죠. 내 말에 힘을 느끼는 게 내 말에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게 핵심은 인간한테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뭐 언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여기 이제 딴 문제고 그 조건에서 이제 언어라는 게 올라오는데 행위랑 말이랑 하는데 자기 존재감도 이 실행력 속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좌절되는 느낌이랄까 이런 거는 그리고 말이 이거 신비한 위력 고작 바람인데 움직이게 한다. 이거에 대한 전능감 같은 거는 중요하다. 이게 근원적 체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는 5장까지는 가장 수준 높은 말이고 6장 여기는 가장 근원적인 말의 풍경인데 둘 다 실행력이 있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좀 논점은 다르지만 유리쌤 어떠십니까? 말의 주술성이라는 게, 그 말싸움은 주술싸움인 것 같고, 이제 그 아이와 뭐 부모의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주술 싸움의 판도가 달라지는 게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 그러면 네. 아! 하면서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주술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예, 그럴 것 같다. 그냥 제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청소년들이랑은, 아니, 애들이랑은 싸우지 말라고 제가 또 심하게 보는 유튜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어차피 같은 언어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외국어 쓴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이,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날 말해도 여기서 설명 다 해줘도 거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여기서 뭐라 말을 해도 내게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냥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명쾌한 지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명한 몇 가지. 하여튼 말이 재밌죠. 말이 재밌고. 그런데 그 위력이, 어, 말에 대한 위력을 갖고 싶죠, 사람이. 그 위력의 발휘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가져간다고.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걸 다 까먹었구나. 까먹었네, 까먹었어. 네, 다 했는데. 이런 시기가 있었네요. 가다. 아, 네, 말의 실행력이라는 게. 그죠. 이게 너무 재밌는 풍경이죠. 애들이 뭐 조금 하면 뭐 되는 거 있잖아요. 지가 뭐 조금만, 아니, 방구만 껴도 이 사람을 봤잖아요. 어이구, 막 이러면서. 지가 뭘 하면은 되는데, 뭐, 말을 하면은 이게 그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아까 이은혜 선생님 말씀. 그러면 그게 그 존재가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을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게서 아까 그 바람론도 있고요. 인간이 가진 자신의 전능감 이게 말과 함께 시작된다. 자기의 실행력.
자기의 이런 게 말로부터 충분히 얻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거를 주신 거를 보면서 가오나 씨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오나 씨가 그, 그 생가치를 항공에서 이제 폭식을 하지 않습니까? 폭식을. 그러면 입은 한 번에 두 개를 못 하기 때문에 먹으면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는 앞에 들을 사람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의 신비한 위력으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겪는 존재죠. 그게 폭식이라는 장면으로 이렇게 응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의 신비한 위력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챕터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왜 우리에게 말이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화용적, 주술적 이런 걸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오낫이랄까 말의 위력을 이렇게 가졌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잃어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것 속에서 뭐 그냥 먹방이랄까 많이 먹는 풍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인류학적 테마로 보면은 바기도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 말의 실행력이 있는데 우리 현실 문화에서 지금은 많이 먹는 것도 되게 권장을 할까 뭐 그런 영상도 많고 많이 드시는 유튜버가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런데 금식하는 자의 말의 실행력,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처묵처묵하는 어떠한 풍경 이런 거는 말의 실행력이 이렇게 그 신비한 위력이 쭉 떨어져 있는 시대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도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피스님 이건 어떠십니까? 음, 많이 먹는 풍경을 열심히 소비하고 결국은 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 뭐 매운 걸 먹어서 자기 뭐 스트레스를 날리고 아니, 뭔가 좀 뭐 말이 막혀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먹는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아니, 지금 든 생각인데, 식탁에 음식을 차려라, 뭐, 이런 것도 이 챕터에 들어와 있는 걸로 지니까,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유학이 말을 했던 뭐 여러 가지 맥락도 있고요. 지금 드시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어, 하여튼 유아기 언어는 너무 재밌고요. 너무 귀여워서 막 사랑이 샘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음, 그, 이제 말이 막혀서 그런가라는 말씀도 되게 좋았어요, 방금. 선생님이. 이제 금식하는 자와 폭식하는 자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찌양이 그렇게 먹어도 될 때 별 말이 되게 없었거든요. 과묵한 편이에요. 그냥 차분하고. 근데 찌양이 네. 그렇게 먹어대는 동안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걸 보긴 했지만 또 이제 내심 이제 아유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좀 있었는데 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뭐 이렇게 변호사가 나와서 대신 대리로 말을 해주는 풍경 좋다요. 또 이제 말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찌양이 저한테 인상적이었나 봐요. 지금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좋네요. 말을 못했는데, 극적인 국면에서도 변호사가 대신 말하고, 우리 사회가 다 뭐 돈이 걸리니까 변호사가 말한다지만,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요 모티프 자체는 주술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용론적 맥락에 자기가 못 들어가는 일과 같기 때문에 신체성, 행위성 같기 때문에 그, 어, 안 좋다. 이제는 이 신비한 위력, 네네. 근데 요거 좋네요. 앞장하고 관련해가지고 바기도를 딱 넣어서 주술성. 연하쌤 어떠십니까? 폭식과 말, 말의 위력과 등등. 어, 그런데 이 먹을 때 말하는 게 유일하게 인간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하고, 네네. 동물들은 각자 자기의 먹이에 집중하거나, 뭐
뭐 숲에 들어가서 혼자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식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말과 먹는 것이 너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식탁 앞에서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이제 혼밥이라든지 이런 어, 되다 보니까 그 찌양이나 뭐 약간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 남이 말하는 거를 보면서 먹게 되고 자기 입은 진짜 닫아버리면서 말을 못하게 되고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요즘 아이들 먹일 때 다들 이제 태블릿 보여주고 그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진짜. 근데 유독 한국이 되게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엄마들은 그래서 애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패기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되게 태블릿 진짜 많이 보여주는데 좀 그런 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학교 가서 이제 밥을 먹거나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이제 다들 각자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각자 다 따라 먹거나 이런 세대가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첫 번째는 지금 그 부분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류는 식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먹고 말고 이거를 끊어가지고 먹기만 하지 않고 먹는 순간에도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의 신비한 이력을 계속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데 그 인류가 하는 것 중에 지금 아까 주신 말씀처럼 먹을 거를 잡은 그 순간에 안 먹고 그 순간에 물론 급한 거 먹습니다. 이런 뭐 사슴피 이런 거 그 위에 시베리아에서는 그거 죽이자마자 먹어야 비타민 최고로 그 바로 드링킹 빨대 꽂아가지고 그걸 해야 돼. 그런데 보통은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 선사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오는 장면 되게 특별한 장면. 동물은 아무도 잡은 거기서 먹고 같이 먹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먹고 말고 이걸 이제 같이 한다. 그게 이제 아주 좋고 스마트폰을 쓰는 거는 그냥 먹고만 닥치고 먹고만 있는 거네요. 식탁에서. 그런 풍경이 아니 그 저희 애들도 그 핸드폰 들고 계속 매일 얘기합니다. 끼마다 얘기하는데도 들고 옵니다. 이걸 늘 손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밥상에서 내려야 그걸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뭐 많이 보여준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말할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듣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화용론적 맥락. 그 화용론은 내가 요게 이 종을 일단 각자 그 5월에 각자 읽어도 되고 요거 우리 하면 좋겠다. 이게 레스폰시빌리티 있잖아요. 책임. 레스폰스 하는 능력에서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듣고 근데 들을 것 중에 내가 그럴 수 있구나 해서 다시 반응하고 그 화용론이라는 게 하는 게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를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어의 태도이기도 하죠. 말을 해봐야 성취되는 게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모델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도 도달할 점이 눈에 어른어른거리는 건데 이 화형론적 맥락은 성취되면 좋지만 성취의 구체적 모습 자체는 내가 모르죠. 앞에 그 사람이 또 들으면서 또 말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화형론적 맥락을 어릴 때부터 말의 위력을 계속 경험하는 맥락 속에 있지 않으면 훈련하기가 되게 어렵고 훈련이 안 되면 과기도가 되기는 더욱 어렵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휴대폰을 안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유리쌤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용론 맥락으로 들어가기. 성취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지, 아예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붙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겠어라고 결단한다라는 어, 것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서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 휘말려 가는 거랑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죠. 아주 좋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왜 안 되지? 근데 화용 그거는 의사소통 모델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인가? 이거는 되게 그 원인 중심의 원인 집중성, 원인에 대한 오름을 강하게 그러니까 의사소통 모델은 정말로 제국주의 모델이에요. 위험한 모델이에요. 내가 번역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옳다고 가져가는 자만이 그걸 의사소통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한데 그 노력을 그러니까 의사소통 모델은 번역되는 그 출발 언어의 지식, 출발 언어에 대한 모델을 아주 옳다고 믿어야 믿는 사람이 쓰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면 안 되지, 안 되면 안 되지 이걸 쓰는 거고. 그런데 화용론적 모델은 그 지금 유리쌤이 그 깨서 생각한다는 것도 좋은데 화용론의 핵심은 끊임없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단되면 안 돼요. 왜냐면 말하고 오고 허식하고잖아요. 그 하영로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럼 또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아, 또 이 길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끌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능력이 아주 이렇게 어, 그 이게 신비한 이력 요거 좋네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참으로 신비하구나. 신비로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아니고 참 신비롭구나. 누가 나를 때리고 가도 신비롭구나. 내가 누군가를 치고 갔다 해도 신비롭구나. 그런데 중단 없이 이어가리라를 깨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말에 그런 말의 능력자 유리쌤 더 어떠십니까? 네. 그 신비롭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되게 인류학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슬픈 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사례 중에 이제 백인들이 그 브라질 토착민들한테 이제 침대도 주고 뭐 가구도 주고 총도 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좀 해라라고 이제 출발 언어의 옳음을 믿고 그렇게 드렸는데 나중에 이분 레비스트로스가 가보니까 침대는 뭐 불 때는 땔감으로 쓰고 뭐 총은 장식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신비롭다 뭐 이런 두 집단의 만남의 결과 막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게 막 떠오르고요. 중단 없이 이어간다라는 그거는 음, 놓치고 싶지 않다 생각 못 했는데 예. 이게 엄청난 거네요. 삶이 신비롭다는 거를 일이 이렇게 된다. 그거를 깨어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고 그게 중단 없이 듣고 말한다, 듣고 말한다. 오켄쌤 어떠십니까? 애들을 이제 태블릿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게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예. 뭐냐면 네네. 효율적으로 아이들 몸에 영양소를 넣어준다. 네네. 이는 뭐 정말 동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 먹고 동물도 뭐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을 텐데 아이들이 그 영상에 빠져가지고 내 입맛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네, 엄마가 주는 그 양을 그러네, 그러네. 그 뭐 섭을 단백질 뭐 지방이 네, 골고루 드는 그 양을 그 시간에 꼭 먹어야겠다. 이게 뭐 정말 대단한 이고 목적론이고 정말 이런 짓은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활동가는 너무 나는 네.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건 뭐 애가 많이 먹을 날도 있고 안 먹을 날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고 다 그냥 그때그때 엄마가 맞춰가면서 그냥 응? 더 먹이고 뭐 네, 네, 네. 이런 어떤 영어를 포기한 거네. 이런 어떤 삽들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너무 요새는 너무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냥 넣겠다. 네. 엄마가 생각하는 그 정확한 영양소를 아이 몸에 그냥 떼어서 넣겠다. 이거는 진짜 동물만도 못한 삶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위험하다. 매우 위험한. 매우 위험하다. 지금, 그러니까 왜? 이게 진짜 우리 오늘 많이 오네.
매우 위험하다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영양소도 사람이 하루에 2,000칼로리, 뭔 그런 지시적 언어 사용이 있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태블릿 제가 이게 또 쓰는데, 태블릿에 애들 틀어줄 때 소리 되게 크게 틀으시더라고요. 아, 옆 사람은 그게 불편하고, 그 계속 거슬리고, 그게 음역대가 또 낮잖아요. 자기 취향에. 그런데 그거를, 문제는 부모도 같이 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 방송, 엄마 방송 따는데 전혀 몰라. 아니, 그 본인도 이제 사육하고 사육 당하시고 막 그런 매우 위험하다. 자, 연하쌤 어떠십니까? 이게 너무 좋네. 또 요즘에는 또 스피커, 이거 뭐지? 헤드폰도 있어가지고,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수준인 것 같아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근데 위험하다. 친구들 보니까 다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고리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 그 고리에서 나오기가 힘든 것 같고, 진짜 아예 안 보여주면 진짜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파와 그냥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제 조금 보여주고 5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 이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엄마도 먹어야지, 엄마도 어른도 먹고 어른도 살아야지, 왜 나는 이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뭐 애들 먹이다가 끝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돼서 점점 진짜 이제 식탁에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라도 말을 애들이 화내면 너무 우리 시간 잘, 아, 이거 좋네요. 이런 말 그, 오히려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주술적 말을. 이거 아주 좋네요. 아, 이게 너무 좋네요. 위험하다라는 단어도 그 단어의 그 느낌이랄까, 진짜 아찔하다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신비롭다, 이런 게, 전 아까 옥현쌤이 그 말씀도, 그 얘도 참 좋은데, 오늘은 안 먹고,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살처럼 싸줍니다. 이거를 안 먹으면 저거를 먹고, 저거를 안 먹으면 이걸 먹고. 막 애가 날아가지고, 야, 먹었냐, 안 먹었냐, 서울역에서 막 전화하고, 근데, 그 보고 남아있으면 막, 왜 안 먹었어? 막, 아, 오늘은 안 먹고. 그런 가보다를 계속 보면서, 이게 조금씩 안 된 가보다도 이렇구나. 신비롭다. 애들이 오늘은 안 먹었구나. 신비롭다. 신비롭다. 이렇게 우리가 막강한 단어네요. 신비롭다라는 거를 내 삶의 태도로 가져가고, 요게 자,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위험하다의 반대, 그 다음에 성취라는 주술력, 신비, 이 단어가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장을 매우 재밌게, 아까 그 재미지면 전통을 보존한다고 했으니까 매우 재미지게 왔습니다. 이거 아주 좋고, 그 만약에 그 조금 여기서 자기 공부가 된다면 그 위험하다부터 신비롭다까지 그냥 조금 어 글로 쓰시기 너무 힘들 때 그냥 녹음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괜찮고 그거를 해보면 좋겠고 말로프스키는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길게 쓰겠으면 쓰시는 거지. 이 말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싶기도 한데 이 책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은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이랑 책이랑 정말 다르네. 그거는 그냥 민족지입니다. 이 책의 일부 같은 거예요. 일공처럼. 이거는 자기 반성적 태도, 새로운 이론의 모색, 너무 많은 장르가 들어가 있고, 특히,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반성 말고, 자기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를 돌아서 생각하는 이런 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요런 기술이 이 책을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아마 인류학 책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인류학 책이 남 얘기하는 책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슬픈 열대랑도 좀 다른데요. 슬픈 열대라는 책도 온갖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 책인데 슬픈 열대에 단 하나 없는 것이 나라는 대명사입니다. 아, 이거 뭐 제목으로 있습니다. 나는 왜 민족학자가 이런데 레비스토스 자신이 자기를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게 아니라 자기를 이제 남처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리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또 독특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유리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그 인류학의 다른 어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막 언어 부분을 네. 다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거 좀 혼란스러우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독특해 보입니다. 제가 읽은 연구서들에 따르면 말노프스키가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넣어가지고 기술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를 막 넣어가지고 지금 이만큼 두껍게 쓰고 이거는 특별합니다. 네네네. 연하쌤 어떠십니까? 사실 책 읽으면서 초반에는 막 되게 흥미롭게 읽다가 중간에 이제 막 번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에서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될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 아까 의사소통 모델에 고정되어 있었던 저의 사고가 한번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막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 되게 많고 말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용적이고 다 변할 수 있고 이렇다면 또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또 언어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거를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신비하다. 신비하다. 일이 이렇게 되어 간다. 신비하다는 거를 막 받아들이면서 내가 중단 없이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점점 더 내 말이 이렇게 박이도처럼, 박이도는 모델이죠, 모델.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말의 힘을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좋은 장이었어요. 장이요, 오늘. 오케이, 쌤 어떠십니까? 음, 연하쌤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선미쌤이 조응을 얘기하셨구나. 아, 예, 예, 예. 네. 아, 내 말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어떤 그 상황의 맥락, 공간의 맥락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네네. 그래서 조응이 중요하구나 생각했고, 저의 나는 왜 그랬을까를 얘기해 보면, 아, 사무소의 경적지를 왜 읽지? 정말 인류학 시간에 왜 읽지? 이런 생각을 아, 했는데, 너무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근본적으로 갖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개념적으로 우리는 오늘 화용론을 참 이 대단한 화용론이라는 언어학의 한 영역이 있는데 화용론이죠, 화용론. 이게 얼마나 어떤 태도의 문제인가고, 요 조응이라는 책도 그렇고, 티밍골드가 번역이 됐는데 작년에 전 되게 그 빅히트를 칠 줄 알았어요. 뭐 제가 모르는데. 근데 약간, 아니, 제가 모르죠. 또 이게 되게 읽을 만한, 이게 여기서 핵심이 중단 없이인데, 중단 없이, 중단 없이. 그래서 어,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